네, 이어서 영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 토파보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강 잘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씻어서 말려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김장 의 날이라고. 네, 저도 그래요? 아침에 김장하는데 잠깐 구경 갔다가 촬영하고 뭐 왔습니다. 김장 담그시진 않으시고요. 아, 전 뭐 안 도와주는 게 더 없는 거라서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이제 김장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또 이렇게 김장의 날이라고 하니까. 저도 김장의 날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월동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보니까. 요즘에 이제 드론 산업이 사실 또 뜨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도 드론 제조부터 시작해서 평가, 정비, 또 폐기까지 아우르는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나섰다면서요? 네네. 영주시가 아마 21세기에 새로운 먹거리를 여러 가지 찾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주 지금 박남서 시장님은 아무래도 영주호 개발이나 베어링 산업단지 육성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임종덕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시다 보니까 베어링 산업단지 옆에다가 드론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부 군이죠.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그다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드론 관련 뭐 이렇게 협의들이 있거든요. 그쪽들하고 어떻게 하면 드론 산업단지를 만들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고민. 그래서 최근에 뭐 안정에 있는 그 활주로 백장에다가 드론 뭐 연습장 같은 것도 만들고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도로 통제도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날 영시청 강당에서 이렇게 몇몇 단체들하고 해서 이제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드론 기업들이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기업들에 대한 유치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이제 시민들과 군과 영주시가 함께하기 위한 고민의 틀로서 이제 첫 단초를 끼는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나름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첫 단계의 단초를 끼웠으니까 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주시의 21세기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주요한 내용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죠 대드론 실증 훈련장이나 종합 평가 체계 활용, 그다음 드론 산업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그다음 드론 평가 센터나 시험 인증 센터 유치, 그다음 드론 평가 에너지 자립 실증 환경 뭐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좀 결과적으로는 드론 기업들을 군에 납품하는 드론 기업도 있긴 하지만 민간은 요즘에 뭐 택배에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기업 민간 기업들도 유치를 해서 한국에서 또 다른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군에서 하고 있는 드론 작전 사령부도 영주와 관련을 가진 하지만 민간 기업들도 되게 많이 유치해서 뭐 이게 드론이 꼭 대기업은 아니라도 말이에요. 중소기업이라도 드론을 잘하고 있으면 거기 한 수십 건 다 유치하면 영주가 드론의 산업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센터나 단지를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기본적으로는 산업 단지는 완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드론 센터 이런 것들도 더 구축을 해서 연구 단지도 만들어내서 사실은 이제 뭐 산업 단지만 만들어가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기업들에 대한 스폰뿐만 아니라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연구자들도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임종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를 잘 활용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드론이 요즘에 뭐 활용되는 산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되고 이 드론 산업단지가 잘만 정말 된다면 베어링 못지않은 우리 21세기 영주의 또 먹거리가 되겠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희망이 생기네요. 그렇죠. 임용원이 건축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영주가 이제 뭐 서울 중심으로 보자면 지역적으로 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송악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하게 이제 이거 방위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영주시청의 남쪽이죠. 문수 지역 그쪽에다가 베어링 산업단지 만들고 옆에다가도 크기는 뭐 크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일단은 그러니까
베링 산업단지 옆에다가 드론 산업단지를 아마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마 몇 달 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아마 내년쯤 되면 확정이 돼서 아마 그 베링 산업단지와 함께 같이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 임 의원님 의지가 강력하다 보니까 반드시 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네, 드론 산업단지 소식 계속해서 네, 기대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뭐 우리 영주에는 뭐 워낙 다양한 농특산물이 맞습니다. 많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잔대 소식인데. 네. 잔대 우량종근 생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잔대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농작물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4, 5년 전부터 영주도 좀 새로운 이제 약용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거고 육성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풍기에 약용식물 연구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저 동양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한동안 이제 원래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다가 하수가 한동안 또 되고 있었는데 하수가 몇 년 전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3, 4년 전부터는 또 잔대라고 해서 잔대가 뭐냐면은 도라지하고 인삼하고 한 중간쯤 정도 되는 거예요. 사포닌도 굉장히 많고 이제 기침이나 해소 천식이 좋고 그다음에 그 독성해도 좋고 여성 질환에도 좋은 그런 약이 되는 식물이죠. 식물인데 4, 5년 전부터 영주가 이제 몇몇 농가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량 종근 생산 교육하고 종근 분양 행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그 영주 농특산물 축제입니까? 축제장에 갔더니만 잔대 연구회가 나와 있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봤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도라지하고 인삼하고 한 중간 정도의 맛이 드는 것이 이건 아마 해소 천식이라든가 몸의 독소 해독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생각보다 키우기 쉽대요. 키우기 쉽다고 하니까 아마 21세기 새로운 약용작물의 먹거리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잔대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도 자주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영주시의 그 새로운 육성 작물로 이게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키우기 쉽고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인삼은 사실은 6년 그러니까 키우기 어렵잖아요. 도라지도 사실은 도라지는 영주에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면 잔대가 약효는 도라지보다 좋고 인삼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잔대라는 게 이게 뿌려 먹는 게 아니고 새순을 우리 쌈채소로 채소순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잎 먹잖아요. 어린 삼 종자도 먹고 삼이 씨앗도 먹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쌈채소로 우선 1, 2년 정도는 키워서 팔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아마 새로운 쌈채소로서의 그 잔대를 팔고 3, 4년 좀 더 키워서는 이제 뿌리까지 팔면 또 새로운 소득작물로 가능한 측면이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잔대도 특별한 농약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작물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작물이래요. 잘 자라는 작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잠깐만 나이가 많은 고령화된 농민들한테는 유기농으로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생각보다 수확량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초기에는 아까 말처럼 그 새순이나 잎을 팔면 되고 나중에 한 3, 4년, 4, 5년 키워서는 뿌리를 팔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씨를 막 뿌려놨다가 초기에 배서 팔고 4, 5년 지나서 뿌리 팔면 수익을 우리 인삼 농가들이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전체 나이로도 한 7, 8천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영주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서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냥 그냥 먹지만 약으로도 먹으니까 약재상 같은 데도 팔 수 있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영주의 또 새로운 약용 작물의 미래를 밝혀주는 작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주에 아까 말처럼 이런 그 잔대의 발전 연구회가 있어서 회원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3, 40명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3, 40명.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농가를 좀 확대해서 50가구, 100가구 정도 늘려서 잔대를 좀 더 생산하는 농가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아마 제가 보면 금방 2, 3년 안에 아마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키우기 쉽고 양이 많고 또 색소도 뿌리도 먹을 수 있고 잎도 먹을 수 있다면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약용작물 잔대 교육이 있었다고 했는데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의 영주의 또 21세기 또 먹거리로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돋보기에서 전해드린 소식 같네요. 네, 영주시 SNS 홍보단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SNS 홍보단이라는 건 쉽게 보자면 영주의 매력을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는 건데 홍보의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에 나가는 것도 있고 라디오도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SNS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통해서 영주를 홍보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못하지만 젊은 사람 중에서는 SNS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중에서 요즘에 옛날에는 지금 없지만 파워 블로그라고 해서 하루에 뭐 몇천 명의 방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블로그에 영주에 한 달에 한번 뭐 외지인들은 영주에 한 달에 한번 여행을 와서 내가 영주에 여행을 해서 느낀 점들 뭐 식당 혹은 뭐 숙소 혹은 관광지 이런 것들을 사진 찍고 혹은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주는 그런 형태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보자면 영주의 매력을 영주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특히 관광지 중심으로 혹은 맛집 중심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SNS 홍보단입니다. 그럼 이 홍보단은 영주시를 홍보하는 거니까 우리 영주 시민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모집하는 거는 이제 영주 시민들만 다 모집하면 어떻게 보면 장점 단점을 잘 모를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또 더 잘하는 뭐 너무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은 20명 모집하는데 외지인을 15명 그다음에 이제 영주 시내 대학생들을 5명에서 20명 정도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을 모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외지인의 시각으로 와서 영주를 보는 거하고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5명하고 외지인들이 가끔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영주에 내가 관광을 온다는 마음으로 왔을 때 1박 2일, 2박 3일에서 왔을 때 영주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외지인이 좀 조금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저도 블로그 가끔 하고 뭐 페이스북 가끔 합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뭐 거의 요즘에는 뭐 맛집이나 뭐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 거의 뭐 검색해서 하는데 블로거든 그게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찾게 되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분들이 선정이 돼서 우리 또 영주시 홍보가 좀 더 훨훨 날아다녔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도 가져봅니다. 저도 엊그제 알아보니까 단양이 관광객이 1년에 한 900만 명 온대요. 900만 명. 영주가 300만 지금 안 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부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가 많이 올 때 100만 명 왔다는데 지금 35만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수학여행이나 단체 여행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걸 뭐 우리가 영주시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 홍보단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영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턱해서 그들에게 영주를 관광시켜주고 또 영주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살아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늘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도 바뀌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좀 이상한 눈이나 삐딱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주를 또 이렇게 다시금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SNS 홍보단에 와서 영주를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께 뭐 경비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약간의 사례비 사례비로 월급을 주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사례비를 주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뭐 사진 찍고 여행하고 숙박비하고 먹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비용 그다음에 취재 비용 해서 한 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정확한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사진 몇 장에 얼마 숙소 가면 영수증 끊어주는 거 얼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산해 주다 보니까 아마 30만 원, 40만 원 정도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20명 일해봐야 한 달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1,000만 원 우리 뭐 크게 방송 한번 나갔는데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데 SNS 홍보단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방송을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는 SNS를 검색하는 측면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특히 20대, 30대 관광객들한테는 SNS 홍보가 저는 굉장히 가장 효과가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사례 정도는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가성비가 아주 높은 홍보 수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SNS가 가성비가 가장 높은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엄청난 또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2025년 또 SNS 홍보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NS 영향력이 커진 만큼 또 우리 홍보단들이 시정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주가 좋아도 뭐 영주 소식을 열심히 발빠르게 네, 저도 열심히 발빠르게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는데 뭐 SNS 홍보 못지않게 저희도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 토파보기 오늘은 여기서 또 우리 김수종 기자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